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삶이 눈부시게 빛나길 바라는 루나펄스입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책은 너라는 선물입니다. 지은이는 전대진, 펴낸 곳은 넥서스입니다. 작가 전대진. 말하는 대로 글 쓰는 대로 그렇게 살려고 애쓰는 사람. 삶으로 살아내는 삶쟁이. 매년 1000명의 고민을 들어주고 말과 글을 통해 영혼을 치유하는 사람을 살리는 메신저. 감동을 주는 것에서 기쁨을 느끼고 평범한 일상을 매일 특별하게 만드는 마지막 로맨티스트라고 소개가 되어 있네요. 작가의 책으로는 실컷 울고 나니 배고파졌어요. 내가 얼마나 만만해 보였으면 등이 있습니다. 따뜻한 책의 제목만큼이나 내용도 선물입니다. 너라는 선물, 제목만 보면 왠지 사랑 이야기 같지만 행복에 대한 이야기부터 좋은 관계 맺기를 위해 필요한 것들, 나를 일으키는 한마디, 진심과 정성이 합해질 때 등으로 작가의 선물 같은 위로와 조언들이 아주 담백한 문장으로 녹아 있습니다. 이 책이 여러분에게 작은 선물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너라는 선물, 책의 내용 중에서 일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녕, 선물 같은 사람아. 그런 기분 느껴본 적 있나요? 내가 줬는데 내가 받은 것 같은 기분. 항상 가장 좋은 것을 주고 싶은 마음. 그런 애틋함으로 누군가를 생각하며 내 마음을 담은 선물을 정성스레 준비하면 그 시간들이 오히려 나에게 선물이 됩니다. 상식적으로는 분명 나의 시간과 물질과 에너지가 빠져나갔는데 오히려 내가 더 받은 것 같은 기분. 그게 바로 선물이 지닌 특별한 힘입니다. 선물은 준비하는 순간부터가 이미 선물이었고 평범하게 반복되던 일상이 특별해지는 순간이죠. 현재는 선물이라고 했습니다. 어느 날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봤습니다. 현재와 선물을 의미 있게 만드는 건 뭘까? 현재가 소중한 이유는 그 순간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그 시간에 의미를 담아주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기에 현재는 의미가 있죠. 선물이 소중한 이유는 선물을 주는 사람의 마음과 받는 사람의 마음을 이어주기 때문입니다. 결국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이 있을 때 선물은 의미가 있죠. 현재와 선물 모두를 의미 있게 만드는 건 시간과 물건 자체가 아니라 결국 사람입니다. 사람이 선물입니다. 선물 같은 시간을 함께 살고 있는 선물 같은 당신에게 꼭 이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당신을 생각하며 준비한 모든 과정이 이미 선물이었어. 나에게는 당신이 당신과 함께하는 오늘이 최고의 선물이야. 고마워, 선물 같은 사람아. 같이 있으면 좋은 사람. 1. 마음이 편안해지는 사람. 2. 자꾸 웃게 되고 즐거운 사람. 3. 배울 점이 있는 사람. 4. 대화가 잘 통하는 사람. 5. 늘 긍정적이고 활력이 넘치는 사람. 사람은 추운 곳에 있으면 따뜻한 곳을 찾게 되고 불편한 곳에 있으면 편안한 곳을 본능적으로 찾기 마련이다. 관계도 마찬가지다. 결국 좋은 사람을 찾게 되고 나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사람을 찾기 마련이다.
달 같은 사람. 어린 시절에는 많은 사람들이 우러러보며 홀로 빛나는 해 같은 사람이 되고 싶었다. 하지만 해가 화창하게 뜬 대낮에 하늘을 바라보면 해가 홀로 빛날 뿐 주변에는 시시각각 모양을 바꾸며 만질 수 없는 구름들이 있을 뿐이었다. 반면에 시골에서 달빛이 빛나는 밤하늘을 바라보면 수많은 별들이 함께 빛나고 있었다. 나 홀로 빛나는 외로운 해 같은 사람이 되기보단 어두운 밤을 밝히며 수많은 별과 함께 빛나는 달 같은 사람이 되고 싶다. 모든 꽃이 피는 시기가 다르다. 모든 꽃이 봄에 피는 게 아니듯 모든 일은 저마다 타이밍이 있다. 중요한 건 언제 피느냐가 아니라 나도 꽃 피울 수 있는 존재라는 믿음을 포기하지 않는 것이다. 자연에는 사계절이 있다. 계절마다 피는 꽃이 다 다르다. 사람들은 계속 꽃을 피우는 것 자체에만 관심을 가진다. 그리고 내가 원하는 타이밍에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낙심하고 조급해한다. 그리고 온전히 현재를 살지도 못하고 일어나지 않은 일들을 앞당겨 걱정하곤 한다. 꽃을 피우기까지의 과정이 선물이 되려면 나는 어떤 꽃인지 스스로 관심을 갖는 것과 나의 계절은 언제인지를 아는 게 중요하다. 불안으로 채우며 시간을 보내든 설렘으로 채우며 시간을 보내든 그 와중에도 시간은 흐르고 있다. 나에게도 반드시 그날은 올 것이기에 그때까지 내가 나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믿어줄 용기가 필요하다. 힘 좀 빼고 살자. 너무 억지로 용쓰는 것보다도 물 흘러가듯 자연스러운 게 최고란 생각. 열심히 하는 것보다도 똑똑하게 하는 게 더 중요하단 생각이 든다. 옛날에 이런 류의 만화나 영화가 많았다. 최고의 무술 고수가 되기 위해 수행하던 한 젊은이가 어느 날 무림 고수가 어느 산에서 돌을 닦는다는 소문을 듣고 길을 떠나 먼 길을 가서야 힘겹게 고수를 만난다. 그런 고수들은 하나같이 겉모습이 근육질이거나 우락부락하지 않고 호리호리하고 이 사람 사기 아니야? 란 의심이 들 정도로 왜소하다. 젊은이가 그에게 제자로 받아달라고 요청하면 어차피 받아줄 거라면 곱게 받아주지 꼭 산 밑에 강가까지 내려가서 물을 떠오라고 하거나 장작을 베라고 하거나 돌탑을 쌓으라고 한다. 여기서 포인트는 기껏 쌓은 탑을 발로 차서 무너뜨리며 모양이 안 예쁘니 다시 쌓아 라고 하며 사람을 약올리는 것이다. 젊은이는 마지못해 이 일을 꾸역꾸역 해낸다. 이제는 검수를 가르쳐 줄 줄 알았더니 그 다음은 바닥을 닦으라고 한다. 바닥을 닦는 게 마음을 닦는 거라며 말이다. 젊은이는 속으로 욕하면서도 할 건 다 한다. 그 고생을 다 하고 나서야 고수는 그래 이제 슬슬 검을 잡아도 되겠군 하며 겨우 검수를 가르쳐준다. 그때마다 고수가 제자에게 하는 말이 힘 빼 라는 말이다. 아니 이기려면 힘을 내야지 왜 힘을 빼라고 할까? 어릴 때는 그냥 하는 말이겠다 싶었는데 요즘은 그 말에 담긴 의미를 다시 생각하게 된다. 사람이 너무 긴장하면 본 실력이 안 나온다.
4년간 올림픽을 준비한 선수들도 너무 긴장한 나머지 부정 출발로 실력 한번 제대로 발휘 못해보고 실격이 될 때도 있다. 예전에 마린보이 박태환 선수가 올림픽에서 부정 출발로 실격이 된 적이 있다. 얼마나 억울했을까. 모든 준비가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니 말이다. 그런데 이게 비단 운동선수에게만 해당되는 말이 아니더라. 사람이 힘을 뺀다는 게 나태함, 안일함의 의미가 아니다. 진짜 나 자신으로 살기 위해서 지나치게 남의 시선을 의식하는 무의미한 긴장의 끈을 푸는 것. 내가 원하는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혹은 진짜로 중요한 것에만 집중하기 위해 중요하지 않은 것들에 대한 힘을 빼는 것. 정말로 힘을 쏟아야 할 곳에만 힘을 내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평소에 불필요한 곳에 너무 힘을 쓰지 않고 힘을 빼는 게 중요하고 지혜로운 자세더라. 힘 좀 빼자. 힘 좀 빼고 살자. 힘은 써야 할 때만 쓰면 된다. 빛나는 인생. 1. 이미 나인 것에서 출발하기. 2. 어제의 나에게서 배우기. 3. 오늘의 내 현실에 충실하기. 4. 내가 되고 싶은 모습 상상하기. 5. 매일 한 걸음씩 더 다가가기. 다른 사람이 말하는 인생을 살지 말고 나 자신의 인생을 사는 것에서부터 출발하자. 과거에 내가 내린 선택들을 통해 반성할 것은 철저히 반성하고 그걸 통해 배우며 교훈을 얻자. 후회에 그치지 말고 그 안에서 보물을 발견하고 활용하자. 내가 나 스스로에게 멘토가 되자. 지나간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오늘 내게 주어진 현실에 충실하자. 내가 바라고 원하고 꿈꾸던 모습을 마음속으로 날마다 기대하고 상상하자. 그것이 이루어지도록 만드는 법은 결국 일상 속에서 매일 사소한 좋은 습관을 지속 반복하고 좋은 선택과 좋은 경험을 쌓아 나가는 것임을 알자. 요행을 바라지 말자. 비법을 찾지 말자. 처음부터 좋은 선택을 잘할 수는 없다. 좋은 선택을 내리기 위해서는 잘못된 선택을 많이 해본 사람만이 할 수 있다. 거창하게 시작하지 말고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작은 일부터 시작해보자. 그 일을 미루지 말고 지금 바로 해보자. 빛나는 인생은 남들이 모르는 특별한 비법에 있지 않고 평범한 일상 속에서 만들어진다는 걸 알자. 특별한 비법이 어딘가에 숨어 있는 게 아닌 내 안에 이미 특별한 DNA가 있다는 걸 알자. 계속 잘 되는 사람, 결국 망하는 사람. 주변을 보면 계속 잘 되는 사람이 있고 잘 나가다가 한 방에 나가 떨어지는 사람이 있다. 무엇이 문제였을까? 둘 다 힘들게 노력해서 성공을 거둔 건 마찬가지인데 뭐가 달랐을까? 그 두 사람은 그 성공의 순간을 맞이했을 때 한 사람은 올바르게 처신했고 다른 한 사람은 올바르게 처신하지 못했다. 그들이 하는 말을 잘 들어보면 그가 앞으로도 계속 잘 될지 저러다가 말지 바로 표시가 난다. 계속 잘 되는 사람은 남 덕분에 라는 말을 자주 한다. 결국
망하는 사람은 내 덕분에 라는 말을 자주 한다. 계속 잘 되는 사람은 자기의 나무에 열매가 맺힐 수 있게 도와준 사람들에게 감사하며 그들에게 박수를 돌리려 한다. 그러니 주변에 언제나 사람들이 끊이지 않고 모두가 그가 더 잘 되길 바라며 응원하고 곁에서 도와주는 사람이 많다.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은 많은 돈과 높은 직위를 가진 사람이 아니라 곁에서 도와주는 사람이 많은 사람이다. 결국 망하는 사람은 자기 나무에 맺힌 열매도 자기가 잘나서 그런 거고 자기가 조금 도와준 사람도 자기가 다 키운 것처럼 부풀리고 끊임없이 자신을 과시하며 자기를 크게 보이려 한다. 입은 열고 귀는 닫는다. 아름다운 말을 하지만 삶은 딴판이다. 그러니 겉보기에 주변에 사람이 많아 보여도 뒤에서는 그를 험담하고 그로 인해 피해를 보고 상처받은 사람들이 많다. 사람을 빛나게 만드는 것은 스펙이나 배경이 아니라 겸손이다. 겸손은 나를 낮추는 것이 아니라 나를 잊어버리는 것이다. 지금의 나를 있게 해준 모든 사람과 모든 것들에 감사하며 입만 열면 감사가 나오다 보니 어느 순간 내가 뭘 해냈는지, 내가 얼마나 대단한지, 내가 한 것을 잊어버린 사람들이다. 최고의 복수. 2014년 당시 어머니가 운영하던 가게에서 알바를 할 때 있었던 일이다. 군대를 전역하고 어렵게 도전한 시험에 2번이나 떨어져 낙심하고 삶의 의욕도 떨어지고 매일 앉아있으니 살이 많이 쪄서 자존감도 바닥친 상태였다. 평소처럼 알바하고 있는데 50대쯤 될 만취한 남성 2분이 비틀거리며 손님으로 왔다. 매장 안으로 들어오자마자 갑자기 한 분이 내게 걸어오더니 검지로 내 가슴을 쿡쿡 찌르며 말했다. 야, 이 새끼야, 살 좀 빼라. 우리 아들은 키도 크고 얼마나 잘생긴 줄 아냐? 니는 그 꼬라지로 장가나 가겠나? 라고 하며 욕설을 퍼부었다. 너무 화가 났다. 자존심이 너무 상했다. 하지만 가게를 오픈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그분은 우리 가게 바로 건너편에 있는 국밥집 주인이었다. 동네 장사였기 때문에 괜히 안 좋은 소문이 날까봐 어렵게 일하는 어머니를 위해 참을 수밖에 없었다. 인간적인 마음 같아선 다음날 찾아가서 국밥 속에 이물질을 몰래 넣고 컴플레인을 걸며 따지고 싶은 생각도 들었다. 그만큼 분했다. 하지만 그렇게 해봤자 남는 게 없다는 생각에 한 가지 결심을 했다. 함부로 무시할 수 없는 사람이 되겠다고 말이다. 꼭 보란 듯이 성공해서 저 사장님한테 찾아가야지 하고 말이다. 그 후로 피나는 자기계발에 시간을 보냈다. 시간이 흘러 2020년 6월 6일 현충일에 스케줄을 마치고 당시 가게가 있던 골목으로 지나갈 일이 생겼다. 지나던 길에 번뜩 하고 그때의 기억이 떠올랐다. 만약 지금도 그 국밥집이 한다면 꼭 한번 찾아가겠다고 생각했는데 마침 국밥집 사장님은 가게 문 밖에서 담배를 피고 있었고 주차할 곳도 있었다. 근처 마트에서 음료 세트를 사서 찾아갔다. 국밥 한 그릇을 먹은 후 사장님에게 말을 걸며 베스트셀러가 된 내 책과 선물을 건넸다. 사장님은 나를 기억할 리가 없었기에 의아해했지만 나는 웃으며 과거에 있었던 일과 사정을 말하며 얘기했다.
사장님께서 그 시절에 제 자존심을 밟아주신 덕분에 저는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공감하고 위로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제가 비꼬려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사장님이 안 계셨다면 제가 지금처럼 될 수 없었을 겁니다. 제게 이런 인생의 스토리를 만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자 그분은 부끄러워 머리 위에 숯불을 놓은 것처럼 얼굴이 빨개졌다. 그리고 웃으며 말했다. 제가 그렇게 했다니 죄송합니다. 그래도 잘 됐다고 하니 좋네요. 괴물과 싸워 이기기 위해 나까지 괴물이 될 필요는 없다. 최고의 복수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가 아니라 내가 그와는 전혀 다른 사람이란 걸 보여주는 것이고 보란 듯이 삶으로 증명해내는 것이다. 너는 남을 깎아내리기 바쁘지만 나는 나를 깎아내리기 바빠서 하루하루 더 멋지게 조각되지. 어디서부터 시작할지 모를 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앞길이 캄캄할 때가 있다. 그럴 때는 가장 쉽고 가장 작고 지금 바로 할 수 있는 일부터 하면 된다. 너무 당연한 말 같고 이미 다 아는 말 같지만 아는 것과 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다.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란 말이 있지만 실패는 또 다른 실패를 낳을 뿐이더라. 그래서 많은 전문가들은 말한다. 작은 성공을 쌓아나가라. 시대의 스승이라 불리는 하버드대 심리학 교수이자 12가지 인생의 법칙 저자인 조던 피터슨 박사는 세상을 탓하기 전에 방부터 정리하라 라고 말한다. 거창한 일을 하려고 하기 전에 내 방 침대 이부자리부터 정리하라는 것이다. 뜬구름 잡는 소리가 아니다. 지극히 사소하고 작은 일부터 해내란 것이다. 무기력한 사람들에게 작은 성취감이 필요하단 것이다. 정성을 담은 사소한 선물이 사람을 감동시키듯 정성을 담은 사소한 습관이 삶을 감동시킨다. 결정적인 순간에 반드시 그 정성은 빛을 발한다. 작은 성공이 쌓여 축적되면 평범함이 비범함이 된다. 매일 쌓아 올린 것이 힘이 있다. 사람이 무언가 하나를 열심히 한다는 것, 그 노력을 매일 쌓아간다는 건 내가 바라는 것에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는 의미다. 당장의 결과가 보이지 않는다고 실망할 필요는 없다. 나무도 열매를 내는 것보다 뿌리를 내리고 자라나 가지와 잎이 무성해지고 마지막에 열매가 난다. 모든 순간들이 다 소중한 것이다. 그렇다면 일단 씨앗부터 뿌려야 한다. 뿌리기만 해도 성공인 것이다. 유명한 성서의 구절처럼 시작은 미약할지라도 그 끝은 창대할 것이다. 좋은 관계를 위해 필요한 5가지. 1. 난로처럼 적당한 거리를 유지할 것. 너무 가깝지도 너무 멀지도 않게. 2. 준 만큼 받으려는 생각을 버릴 것. 받은 것은 기억하고 감사할 것. 3. 사람들의 반응 하나하나에 지나치게 신경 쓰지 말 것. 4. 모든 사람이 다 평생 갈 인연은 아님을 기억할 것. 다 데리고 가려 하지 말 것. 5. 매사에 말을 조심할 것. 모든 문제는 언제나 말에서 비롯된다는 걸 알 것. 살면서 반드시 버려야 할 5가지. 1.
남의 시선에 대한 지나친 의식. 2.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에 대한 걱정. 3. 이미 지나간 과거에 대한 후회와 미련. 4. 어차피 해야 할 일을 계속 미루는 게으름. 5. 자기보다 나은 사람을 보며 열등감을 느끼거나 자기보다 못한 사람을 보며 우월감을 느끼는 비교의식. 좋은 것으로 채우기 전에는 반드시 버릴 것을 먼저 버려야 한다. 낭독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댓글은 저에게 큰 힘이 되는 거 아시죠?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